네, 법조계와 문단, 공연계를 거쳐서 연예계로 확산된 미투 운동, 유명인들이 잇따라 가해자로 지목받으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이수희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던 고은 시인, 상당히 충격적인 또 폭로였고요. 그런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가 일단 그 전면 부인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영미 씨는 또한 팽팽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지금의 상황 어떻게 좀 봐야 될지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그 고은 시인이 이제 그 국내 언론이 아니라 해외 외국 언론에 이제 본인이 그 영어로 번역된 그 시집을 출간했던 출판사를 통해서 이제 그 입장을 밝혔는데 나와 내 아내에게 창피한 일은 하지 않았다. 국내의 이 진실과 이런 것이 이제 밝혀질 때까지는 기다릴 수는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추행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 또 그 박진성 시인이 이 최영은 시인이 한 말이 사실이다. 뭐 30년 동안 문단에서는 유명했던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이제 다시 한번 또 폭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고은 시인이 이렇게 해외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거는 이건 뭐 저의 추측입니다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제 공연 음란죄에 해당하는 그 뭐 지금 이제 그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그런 행위는 이것이 이제 뭐 예술적인 어떤 광기, 뭐 기행 그렇게 본인은 주장을 하는 것 같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행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내가 직접 피해자다라고 나온 사람은 최영미 시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은 시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더 폭로자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이렇게 외국 언론을 통해 가지고 먼저 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추가 폭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기대도 합니다. 예, 뭐 고은 시인 같은 경우에 지금 영국 출판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영국 출판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 고은 시인의 이런 성추문 의혹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봐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 문제가 불거진 게 2017년에 이미 그 최영미 시인이 그 괴물이라는 시를 그 출간을 했잖아요. 예. 그 개간지에 출간했던 그 상황 이후에 2018년에 한 그 모 방송에 또 출연해서 거기서 이제 뭐 이 괴물에 대해서 뭐 그 인물이 상습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다 사실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논란이 좀 불거졌던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3월 2일 날 며칠 전이죠. 3월 2일 날 지금 고은 시인이 영국 그 일간지에 영국의 잡지에 지금 나는 지금 이 성폭력에 대해서 좀 무고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표명했는데 지금 오늘 특히 또 오늘 지금 그 박진성 시인이 또 이 고은 시인의 성추행에 대해서 또 자신이 이제 목격자로서 지금 본 것이 있다라고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이 고은 시인에 대한 이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고은 시인은 일단 국내에서는 자신이 지금 상황에서는 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특히나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지금 이런 성폭력 상황에 대해서 국내 여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 언론을 통해서 좀 우회해서 나는 결백하다라고 지금 주장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오늘 그 추가 폭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명백한 또 증인의 그런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내용이 어떻게 좀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고은 시인의 성폭력에 대해서 본인이 당당하면 사실 국내 언론에다가 명백하게 난 이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겠죠. 근데 이제 우회해서 외국 언론에 밝혔다는 부분은 조금 더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이수희 변호사께서도 잠시 짚어주셨습니다만 추가 폭로자가 있을까라고 한번 시간을 좀 지켜보면서 그 상황을 지켜본 뒤에 한 거라고 봐야 돼. 그렇죠. 영국 언론에 터뜨렸을 때는 추가 폭로자가 일단 현재는 없는 상황이니까 좀 안심해서 터뜨렸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영국 언론에 지금 공개한 이후에 이 부분을 보고 지금 박진성 시인이 오늘 또 추가 폭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왜 가만히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 부분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좀, 지금 연극계의 경우에는 이제 뭐 이윤택 연출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후에 이제 뭐 협회에서 제명 조치를 하고 이런 일은 조치는 있었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그 연극계에서야 실권을 놔야지 그게 정말 진정한 의미의 퇴출인 거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문단계에서는 고은신이 지금 처음 이제 그 대상자가 됐는데 문제는 뭐 한 30년 전에 사건들이라든가 그리고 이후에 그 추가 폭로가 없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이 고은 시인에 대한 조치가 좀 뭐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지는 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 문학은 좀 개인 작업이다 보니까 뭐 이 연극하고는 또 다른 면이 분명히 특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은 시인에 대해서 약간 옹호하는 그런 인터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전히 문단은 좀 이런 성의식에 있어서는 그리고 고은 시인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고한 게 아닌가라는 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예. 뭐 이제 조민기 씨도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이 조민기 씨뿐 아니라 이제 권력을 이용해서 성추행을 일삼았던 연극 영화과 교수들이 이제 점점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중현 교수를 비롯해서 이제 연극 영화과 교수들이 모두 해당 혐의로 이제 보직 해임됐다고 하던데요. 뭐 이분들에 대한 처벌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네, 일단 명백한 지금 진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도 지금 징계위원회가 열렸던 상황이고요. 경찰에서도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지금 폭로되는 내용들을 보면 박중현 명지전문대 교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연구실 내에 또 안마방을 개조해서 연구실 내에 지금 안마방을 들여놨던 그런 상황도 있고 또 비비탄 총을 소지해서 그것을 뭐 학생들에게 발사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성폭력의 어떤 강도가 굉장히 상습적이고 굉장히 강한 폭력적인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특히나 교육계, 그러니까 대학 내에서의 성폭력과 특히 연극계라든지 이런 연예계에서의 성폭력이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이 성에 대한 인식, 잘못된 젠더의 인식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남과 여의 성별이 틀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대학교는 지도 교수가 자신의 제자를 책임을 지고 그 제자가 나중에 뭐 취업이라든지 특히나 이런 연극계라든지 영화계는 그 교수가 행사하는 영향력이 상당히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에게 밉보이거나 잘못 보이게 되면 결국은 자신의 인생 진로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거나 타격을 입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꼼짝없이 반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폭력들이 어느 정도 이어져 왔던 그런 이유들은 그러니까 조민기 씨 예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민기 씨 같은 경우는 성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러니까 강간을 행사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추행을 지금 계속적으로 행사해 왔던 것인데, 그러니까 연극계나 이런 연극영화과에서는 공공연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교수들이 해도 무방해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에 그 미투 운동을 통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박 교수 이 만행을 봤을 때 저희가 입에 올리기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연애사에도 관여를 했대요. 특히 예쁜 여학생이 학과 내에서 CC 같은 거 하고 되면은 뭐 욕을 하면서 헤어지라고 뭐 이렇게 요구했던 주장도 있겠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뭐 뭔가 군림된 상황 위치에서 뭔가 잘못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젠더 의식을 갖고 그렇게 군림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이제 이거는 젠더의식뿐만 아니라 이제 범죄 심리학자들이 그 특색을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은 박준영 교수의 경우에는 비비탄을 가지고 쏘고 뭐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고 재미없다고 가고 뭐 또 남학생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폭력적이었다는 거죠. 그건 그냥 성추행 이상의 또 처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 박준영 교수를 바깥에서 알고 있는 지인들은 굉장히 그 학생들에 대해서 열의가 있고 젠틀한 사람, 점잖은 사람으로 이 교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학과 내와 밖이 이렇게 이중적이고 달랐다라는 거는 학과 내에서의 박준영 교수가 생각하는 본인의 그런
만행이 드러나지 않을 거다. 그거는 그 피해 학생들을 그 굉장히 우습게 본 거, 진짜 얕보고 그리고 절대로 신고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연극계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본인에게 종속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좀 거의 망상적인 그러니까 정의를 그런 지혜를 갖던 외쳤다가는 것 같아요. 그 친구의 앞날을 아주 그냥 뭐 아예 생각할 수 그렇죠. 없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예. 이거 보면 꼭 무슨 연상군 기행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예. 그러니까 이윤택 연출가하고 비슷한 행태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예. 굉장히 그 권력지향적인 그 학생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종속물로 보는 학생들을 그런 심리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 그러니까 왜곡된 젠더의식뿐만 아니라 그런 심리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 박중영 교수가 이중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외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만행을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관련 업계에서 이제 계속 이어져 오는 이런 뭐 경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그 경력을 통해서 또 추천을 받아서 또 그 기회를 얻는 이런 구조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개선되기가 쉽지 않은 게 그런 분야의 업계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 연극영화과 영화학과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보면 사실은 이론을 배우고 온 교수보다는 사실 실무에서 좀 경험이 그러니까요. 있고 사회적인 인지도가 예. 있고 또 배우로서 역량이 있는 교수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수들이 일반 교수들과 같이 이제 학과에서 내부에서 구성원이 됐다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연예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교수들이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교수들이 뭐 작품에 활동에 뭐 이렇게 단역이라도 줄 수가 있고 또 그 이후에도 뭐 PD에게 추천을 한다든지 뭐 연출가에게 추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권력 관계가 지금 사실 수십 년간 이어져 오는 그런 권력 관계가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거기 종속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미투 운동이 지금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공개됐던 것이지 아직도 지금 만약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상황도 공개가 되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력 관계와 구조 문제를 사실은 이번에 드러나는 미투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도 멀쩡히 살고 있는 그 가해자들의 얼굴이 기억나서 내가 미투에 동참한다 이런 지금 피해자들도 있고요. 또 나는 그때 잘못한지 몰랐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 내가 잘못한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건 없고 이것은 무조건 이런 성폭력 가해자가 잘못이고 또 이런 권력관계 구조에 있어서 불합리한 구조가 결국은 자신의 인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성폭력을 감내하면서까지 내가 그 연예계에서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결국은 그 이후에 자신의 생각에서는 계속적인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성폭력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력관계 부조리가 나타나고 학과 내에서의 어떤 성폭력 문화가 있다라고 하면 과감히 미투 운동에서 제기하고 또 학교에다가 지금 교내위원회에 제기를 하고 또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 그러니까 학생들이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을 때 이걸 잘 처리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또 2차 피해, 3차 피해들을 그렇죠. 또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잠적게 된 거고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남궁현 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성희롱을 맨 처음에는 당했던 피해자가 나왔을 때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죠. 그러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을 동시 진행한다 했는데 계속 피해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 케이스는요? 그러니까 수법도 비슷하죠. 저는 남궁현 씨의 경우에 이 폭로자들의 이제 주장이 좀 설득력이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그래도 남궁현 씨 측에서 여하튼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중립적인 위치에서 말하면 그 폭로자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남궁현 씨의 케이스의 경우는 굉장히 교묘해요. 지능적이고 어떤 식이냐면 이제 그 한 건은 성폭행으로 이어졌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좀 다르긴 한데 예. 이 뭐 옷을 벗게 뭐 누드 사진을 보내달라든가 뭐 옷을 뭐 벗게 한다든가 요구를 하는 때 교묘하게 일하고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를 때 내 몸이 죽어 있다. 그래서 내가 뭐 그걸 고쳐주겠다라든가 아니면 CG 작업에 필요하다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그러면은 피해자가 좀 긴가민가해지는 거죠. 이게 내가 추행을 당하는 건지 아닌지 예. 그리고 뭐 또 아내하고 이렇게 그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아내가 있는 집에서 있는 작업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피해 여성이 제대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을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교묘한 수법으로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면에서 이 또 그렇긴 한데 이게 문제가 단순히 누드 사진을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하다가 뭐 그런 경우는 이게 성폭법에 아니면 형법으로 처벌하기가 참 애매한 그 범죄예요. 처벌이 이런 게. 안 되는 그러니까 범죄는 부분이니까. 범죄인데 예. 처벌하기가 그게 어려워요. 제형 된다는 법정주의 조항이 때문에. 없나요, 이게?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묘하게 계속 쫄라가지고 정말 CG 작업하는데 필요하나? 그래서 내 사진을 보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이 처벌을 못해요. 그래서 실제 이런 사례에서 미성년이어가지고 아동 학대로 처벌한 사례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저는 남궁현 씨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정말 지능범이고 너무 교묘하다는 면에서 저는 죄질로 따지면 더 악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이나 이런 부분이 예, 약간 그런 게 어려운 어려울 거죠. 수 있습니다. 예. 양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남궁현 씨의 그 케이스를 보면서. 네, 그러니까 자신의 유명인이라는 부분을 좀 많이 이용을 했고요.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단 법적인 부분을 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아까 말해서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뭐 사진을 찍겠다. 그래서 거기에 누드를 보내달라. 이런 식의 그런 성추행을 일삼았던 것은 직접적인 성추행을 좀 피하면서 자신이 법망을 피해가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남궁현 씨가 성추행을 진행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네. 네, 또 이제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먼저 이 관련 영상을 좀 보시고 관련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장을 쓰기까지 참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추행 수위와 관련된 자극적인 기사들, 피해자를 추적하고 비방하는 SNS 글들로 저희는 여러 번 상처 입고 또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주시고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아직도 저희 행동을 지켜보며 망설이고만 있는 많은 피해자분들이 계신 거랍니다. 괜찮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용기 내주세요. 잘못한 이는 벌을 받고 희망을 품은 이는 기회를 맞을 수 있게 노력하고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미투 운동으로 어렵게 말을 꺼낸 이후에 그동안 왜 말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 대답은 그때는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캐스팅에서 제외되거나 정신이 이상하다는 공개적인 모욕을 듣고 더욱 힘든 스텝일로 내쳐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극단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저의 상처 역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예전에 그 이윤택 씨가 사과했던 그러니까 어떤 건 가해자가 참회의 눈물이 나와야 되고 피해자는 좀 당당한 느낌이 되는데 지금 피해자분들 저렇게 울면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만큼 큰 권력이었고 어려운 결정을 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2차 피해가 아마 여전히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런 예. 면에서 더 안타깝습니다. 이게 좀 비근한 얘가 미국의 그 기계체조 선수단의 주치의였던 사람이 예. 몇십 년 동안의 그 추행과 그렇죠. 뭐 그걸로 몇백 년 형고를 받은 게 예. 있죠. 그때 그 피해 그 학생의 피해 선수의 아버지가 그 가해자가 있는 그 자리로 또 달려든 그런 것이 이제 그 뉴스에 나온 적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눈물이 아니라 정말 이제 분노인 거죠. 저 눈물은. 근데 이것이 실제 이윤택 씨의 그 연극계에서의 퇴출 그리고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이제 이게 어떻게 제도화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진일보하는 그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이제 16명의 피해자가 함께 이제 고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이 상습죄를 좀 적용을 시켜서 여기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친고죄 이전에 있었던 범행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상습죄라는 것들 제목을 적용을 하면 처벌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 성폭력 범죄가 2013년 이전에는 친고죄에서 본인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범죄였는데 2013년 6월 이후에는 이제 신고만 하면 바로 조사가 이어지는 그런 범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윤택 씨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성폭력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혐의에 대한 입증이 밝혀진다라고 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혐의가 성립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이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형량이 가중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 범행 상습성이 인정이 되면 1.5배까지 가중은 됩니다. 하지만 이게 본인도 상습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13년 이후의 사건까지 소급해서 이제 할 수 있느냐 이제 예. 문제가 있고요.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만 지금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특히나 16분이나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동 고소를 한 그런 상태에서 뭐 변호사도 지금 101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 정도면은 사실은 거의 뭐 피해자들의 지금 진술이 거의 뭐 좀 확실하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경찰에서 좀 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좀 더 예. 부연을 하면 2010년 4월에 상습 그 성폭행에 대해서 상습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새로 법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개정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2010년 4월부터의 그 상습성이 인정될 만한 그런 추행과 간음 사건이 있다고 하면 고소한 내용 안에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2013년 6월 이전 죄라고 하더라도 그럼 2010년부터 13년 사이에 있는 벌이 예, 또 그게 이제 상습죄가 적용될 수 상습성이 있는 거군요. 인정될 만한 거리에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다면 확실한 증거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예. 면밀히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근데 검찰에서 저는 상당한 의지를 가질 거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염건웅 위원대 경찰 소방과 교수와 함께 미투 운동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